남욱 변호사의 진술 중에 수사 진행 상황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녹취록 제출 파악 경위, 정진상, 김만배, 남욱, 지난해 9월 26일 김만배, 유동규 등과 나눈 140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변호인이 정영학 씨가 녹취록 제출한 거 언제 알았냐? 제출한 당일 저녁에 알게 됐다.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해서 정영학이가 녹취록 냈다라고 알려줬다. 김만배 씨가 나에게 그 얘기를 알려줬다. 이 말인즉슨 정영학 씨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게 언지를 얘기해줬다라는 의혹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아직은 의혹 단계이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데 그 사건이 저는 딱 떠올랐어요. 쌍방울. 쌍방울이 검찰에 있는 수사관을 소위 매수해서 압수수색 나올 것, 압수수색 대상이 누군지, 압수수색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형태로 압수수색 나갈 건지를 미리 싹 빼서 받아보고 대비하고 해외 도피했다. 뭐 이런 의혹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만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은 극비리에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정영학 씨가 검찰에 녹취록 낸 걸 남욱 변호사 진술대로라면 정진상 실장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쌍방울 사건이 바로 떠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몰라야 그러니까 물론 방어하는 거는 좋지만 미리 알게 되면은 증거 인멸 같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되는 수사 내용인데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바로 낸 그날 정진상 씨가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게 김만배 씨에게 전해졌고 그게 남욱 씨한테까지 전해져서 남욱 씨도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재명 쪽으로 혹은 정진상 쪽으로 이 수사 상황이라던가 녹취록을 낸 정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흘려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검찰이랑 다 이해가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가기만 해라. 입원만 하면 안 잡아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유동규 씨 전원에 따르면 정진상이 뭐 당시에 이정수 검사랑 뭐 술도 마시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도 진술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사자들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정권 내내 대장동 수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이 제출된 바로 그날 정진상 씨가 알았고 이런 모든 정황들이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거나 덮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게 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져볼 만한 것이죠. 의심입니다. 김수영 교수의 의심입니다. 이 검찰 수사 상황을 잘 모르니까 검사 출신에게 바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원래 이 정말로 중요한 증거잖아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이 녹취록으로부터 수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원래 검찰이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이렇게 문자가 옵니까? 혹시 피의자에게? 띡! 정영학님이 당신과의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해준 공지를 해줍니까? 중요한 증거가 검찰에 들어왔을 때? 증거는 절대 수사 기밀이죠. 기밀이에요? 기밀이죠. 어느 정도 기밀입니까? 그게 많이 만약에 기밀이에요? 그 관련된 사람한테 이게 녹취록이 전달됐다는 내용 또는 녹취록 내용이 전달이 돼버리면 방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뭐 조작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탄핵한다랄지 아니면 증거로서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서로 또 진술을 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특히 관련된 피의자들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기밀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기밀 수사. 그렇죠. 그런데 극비 수사.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난 대장동 사건에 물꼬를 튼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제출되면서거든요. 그럼 이 녹취록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수사팀 말고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죠.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 제출했다. 이걸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통보를 해줬고 김만배가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남욱 변호사한테. 그럼 실시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이게 이제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검찰의 수사가 중계 방송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진상 씨가 지금 유동규 씨 압수수색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휴대폰을 버려라. 그럼 이미 압수수색이 당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열흘만 숨어 있어라. 아니면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가 있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수사팀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게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기 수사팀이라고 하죠. 이제 친정부 성향에 있던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사실 대장동 의혹 자체가 제일 중요한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명부 부원장, 그다음에 그 외에 이재명, 적어도 여기까지는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서 딱 정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수사 방향을 좀 설정해 놓고 했고 그다음에 어떤 수사의 정보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이 외부로 다 흘러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 씨에게 따로 연락한 적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 앞서 유동규 씨와 전화한 적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거짓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문 용어로 그렇다면 이 정보가 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남욱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셌을까요? 어디서 셌을까요? 설마 검찰이 그걸 알려줬을 리는 설마요 없을 것 같고 그럴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누가 셌을까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첫째는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쌍방울과 관련된 같은 케이스라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뭐 김만배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검찰과 경찰 이 안에 있는 수사팀에 소위 말하는 뭐 로비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내부 정보를 빼냈을 개연성이 하나. 두 번째는 정말 무서운 건데요. 정말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 이 대장동 사건이 대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검찰을 꽉 틀어잡고 검찰 내에 있는 당시 있었던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재명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만은 이 일당들이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설계를 해놓고 이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오는 정보를 그럼 이거에 대비해라 저거에 대비해라 라고 건네줬을 개연성. 저는 이 두 가지 추론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애초에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부터 정진상 실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모든 게 통제 관리되어 왔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서 두 가지 추론 중에 하나 아니면 새가 물어다 준 거 외에는 뭐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새가 물어줬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뭐 구름 위에서 뭐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서 꿈에 나타나서 뭐 그 정보를 빨리 치워라라고 했거나 아니면 비둘기 같은 새가 뭐 날아가 갖고는 이거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 외에는 앞에 한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도 있었어요. 신내림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 아니면 저는 그 두 가지 경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 상황 다 모두 다 이제 좀 무서운 상황을 가정하신 거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거듭 드립니다. 여러 차례 드립니다. 정진상 실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그 사실 전해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